제23장 설사문 유설, 폭설, 습설, 열설, 기설 그리고 냉설 6개 증후가 수록되어 있는데 6개 증후 중에 첫 번째 유설부터 살펴봅니다. 먼저 서의학적으로 설사에 대한 제형을 아주 간략하게 살펴보고 진도 나갑니다. 설사, 영문 표기로는 다이아리아라고도 합니다. 설사,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 사이트에서 빌려온 글. 설사는 정상보다 더 빈번하고 더 많은 액체 배변입니다. 많은 원인이 있습니다. 설사는 종종 박테리아, 바이러스 또는 기생충에 의한 감염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박테리아는 장을 침범하거나 장에서 더 많은 물을 분비하게 하는 독소를 생성하여 설사를 유발합니다. 설사가 박테리아나 기생충에 오염된 음식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 사람들은 이를 종종 식중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요. 그런데 삼도인 친구 요괴는 보다 디테일하게 설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유설, 견증, 토, 즉 비가 허하여 제습을 못하므로 소화가 되지 않아서 몸이 무겁고 힘이 없으며 배에서 꾸룩꾸룩 소리가 나고 맥이 지환한 증이니 잘 모르겠거든 위령탕 가 초두구증을 살필지어다. 삼도인 말씀. 요법 신이 상했는지라 경고 음곡을 보하고 태백태운을 사하라. 그런데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증이 난해하다. 그렇죠? 난해해. 그래서 키워드별로 나눠서 봅니다. 먼저 토가 허하여 제습을 못하므로. 여러분 삼도인 침구요결 원서 서문에 삼도인께서 비장을 가리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족태음서 비토경을 가리켜 이렇게 말씀하셔요. 습은 비원에 널리 흐르고. 그러면 앞서 우리가 살핀 것처럼 폐를 단면을 이렇게 잘라보았던 것처럼 비장을 이렇게 잘라봅시다. 단면을. 그러면 거기에는 습이 많습니까? 원래 정상적인 비장은 습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해부생리학적으로 보면 비장은 습이 축적되어 있는 장기가 아니에요. 위장, 소장, 대장에는 물이 많아요. 하지만 비장엔 물이 없어요. 우리 몸에 혈을 저장고 역할을 하는 장기가 크게 3가지가 있어요. 비장, 간, 그리고 폐. 이 3기관은 혈을 저장하는 역할도 해요. 창고 역할도 해요. 그러나 피를, 혈을 가리켜 습이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잖아요. 동의학에서도. 그러면 삼도인님께서 요결에서 습은 비원에 널리 흐르고 무엇을 보신 걸까요? 그렇습니다. 족태음습 비토경의 태음습이나 수태음습 배금경의 태음습은 림파틱 면역 시스템, 체액성 면역 시스템을 말해요. 족태음습 비토경의 태음습은 광의적으로 보면 문자 그대로 림파틱 시스템의 림프를 말합니다. 림프.
족태음습 비토경의 태음습은 광의적으로 보면 문자 그대로 림파틱 시스템의 림프를 말합니다. 림프. 그것을 총지휘하는 게 비장이에요. 족태음습 비토경의 대표 장기 비장 자체는 습을 머금고 있는 장기는 아니지만 전신에 광범위하게 세포를 촉촉하게 적시고 있는 림파틱 시스템을 통해서 면역세포들을 보내기 때문에 삼두이는 그것을 보고 습은 비원에 널리 흐른다. 림파틱 시스템은 비장이 족태음습 비토경이 주관하니까. 그런데 토가 허해서 제습을 못한다. 그렇죠. 비장 자체는 습을 제습하는 짤순이 역할은 없어요. 이것은 곧 림프 순환 저체다. 림프 저체를 말하는 거예요. 배에서 꾸룩꾸룩 소리가 난다. 복창만이죠. 복부에 물이 많이 고여 있는 거야. 복부에 물이 많이 고여 있다. 장 간막에도 고여 있을 수 있고, 또 위에서 똥꼬에까지 이르는 그 관로, 위장관 그 관로 내에 물이 많다. 위령탕은 오령산과 평일산을 합방한 게 위령탕이에요. 만약에 외국에 계신 우리 시청자님들 중에 아키팡처 클리닉을 운영하시는 분들, 위령탕 복용시켜야 되겠네. 만약에 위령탕을 복용시켜야 될 환자라고 확증하셨다면 그건 탕약으로 복용시키면 안 돼요. 위령산으로 복용시켜야 돼요. 그런데요, 신상이라 했어요. 사암도인께서. 신상인지라, 신이 망가져서 그래서 이와 같이 제습이 안 된다. 림파틱 시스템에 문제가 생겼다. 복창만이 생겼다. 결론적으로 그것은 도인의 글이 아닙니다. 경고음곡을 보하라 했어요. 자경의 수혈을 보하고 폐금경의 금혈을 보했어요. 뭔가 이상합니다. 그런데다가 태백과 태연은 사하라 했어요. 네, 신정격에서 태백을 사하긴 해요. 그런데 태연까지 사하는 이유는 뭘까요? 뭔가 어지러워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이것도 삼도인의 글이 아닙니다. 상한눈에 오룡산증이 수록되어 있어요. 주증, 필수목표, 구갈, 류량 감소, 소변 분리, 맥부, 객증, 확인목표, 구토, 설사, 두통, 부종, 현훈, 위내정수, 발열, 복통, 그리고 단백뇨 등이 오룡산증의 주증과 객증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류량 감소, 소변 분리는 신허증 혹은 신실증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약학계의 거루, 상한눈의 거루였던 조필용 선생님이라고 계셨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셨는데 여러 번 말씀드렸죠. 한풍제약의 창업주. 그 조필용 선생께서 오룡산증을 해석하신 걸 본방의 병태를 수독, 수음, 담음이라 하는데 과학적 표현으로 하면 H2O의 대사 이상이다. 서의에서는 수분 대사의 이상이라고 하면 곧 신장을 연상하는데 본방에서의 수분 대사 장애는 신장 기능의 장애에서 온 것으로 보지 않고 위내에 있는 수분이 흡수되지 않고 정체하고 있으므로 혈중의 수분이 감소되고 그 때문에 구갈, 뇌리의 감소가 일어난다고 해석된다. 상한론 태양병조에 나오는 건데요. 여러분, 독감 합병증, 독감 후유증, 또 독감에 수반되는 증상 중에 부종이 있어요. 설사가 있어요. 복통이 있어요. 상한론 태양병 편에서 다루고 있는 이 오룡산증은 독감 후유증, 독감 합병증, 감기 합병증 등을 말해요. 신상인지라 말씀드렸듯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것은 삼도인의 글이 아니다. 본방의 구토 현상을 수욕이라고 하는데 위내는 이미 물이 만원이기 때문에 물을 마시면 이를 받아들여지지 않고 분출해 나오는 현상이다. 조필용 선생의 해석, 즉 물이나 약을 먹으면 즉시 튀어나오는데
들어간 분량보다 더 많이 나오기도 한다. 여러분, 탕약으로 복용해야 되는 증이 있고 산재로 복용해야 되는 증이 있어요. 여기에 조필영 선생의 말씀을 약간만 보충하면, 지금 복부에는 물이 많아. 그래서 물을 먹으면 복부에 물이 너무 많아서 체내에서 물을 거부해. 물을 먹으면 토해. 그런데 복부에만 고여 있고 혈중, 혈관에 혈액, 이게 수분 분포는 오히려 적어. 복강에는 수분이 많지만 혈액은 혈조하다. 그래서 목이 말라요. 복부가 창만한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물을 먹으러 들면 토한다. 그래서 만약에 오룡탕을 먹으면 다 토해요. 예를 들어서 50cc를 먹었다? 500cc가 나온대. 물까지 토하니까. 그래서 산재로 복용하는 거예요. 다시 읽어드리죠. 본방의 구토 현상을 수역이라고 하는데, 위내는 이미 물이 만원이기 때문에 물을 마시면 이를 받아들여지지 않고 분출이 나오는 현상이다. 즉 물이나 약을 먹으면 즉시 튀어나오는데 들어간 분량보다 더 많이 나오기도 한다. 아주 재미있는 임상 경험이 있어요. 본고를 쓰는 중에 어느 부인이 2살 된 여아를 업고 약국에 나타났다. 감기 증세가 있어 시내 모 소아과에 가서 진찰을 받고 받아온 약을 먹인 즉시 토해버리니 어떻게 하면 좋으냐 하는 것이다. 그래서 상기 주 객증을 질문하니 발열, 설사, 소변 감소가 있음을 알게 되어 오룡산 과립제 하루분을 투약했다. 그 다음날 그 부인이 와서 말하기를 1회 복용으로 구토가 가라앉았다고 하였다. 그런데 앞서서 말씀드리기를 상한는 태양병조에 수록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여기 이 2살 된 환자, 감기 증세가 있어 시내 모 소아과에 갔는데 진찰받고 약을 타왔는데 먹이자마자 다 토해. 먹은 것보다 더 많이 토해. 오룡산증이 구비되었던 거죠. 평위산, 이 약은 북송시대 때 한림의관원 왕희은이라는 학자가 민간에서 사용되고 있는 여러 민간 처방들 중에서 이거 괜찮네, 그런 방들을 수집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평유산이에요. 상세 해설은 방역하편에 나와 있는 걸 참조하세요. 방역하편 하통 22편에 보면 평유산은 비를 조화시키고 위를 튼튼하게 해준다 했습니다. 오룡산과 평유산을 합방한 게 위령탕인데 코비드19 걸리면 밥맛 없잖아요. 그래서 초두구를 더한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탕약으로 먹이면 안 돼요. 이증이 있으면 복부 창만이 있고 물을 먹으면 오히려 먹은 것보다 더 많이 토해. 물이 복내에 많아서. 그런 경우엔 탕약이 아니다, 위령산으로 만들어서 복용시켜야 돼요. 중국의 국가에서 운영하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식약처, 보건복지부 등등이겠죠. 국가중의약관리국에서 발표한 위령산 또는 위령탕의 효능을 보니까 이런 게 들어있어요. 대변선설, 그리고 유사, 유사는 유설, 설사에서 삼두이는 설자를 썼고, 여기 중국 중의학관리국에서는 설사에 사자를 쓴 거예요. 유설과 대변선설, 손자는 저녁 먹을 손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녁에 밥 먹으면 한밤중에 또는 아침에 설사, 아침에 밥 먹으면 한낮에 또는 저녁에 설사한다.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 선설이라고 하는데, 삼두이는 임상경험리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소아가 나이 10세 안짝에 항상 설사를 환하여 혹은 백탁, 혹은 유설, 혹은 선설, 저녁밥손 등의 증과 함께 얼굴이 붓고 복부가 창만 미부하고 혹은 주야 불분 혹은 반일을 간하여 선탁 후 청물을 사하고 심하에 복량이 있는 것 같아 대장증후를 타견하므로 대장정격으로 치하였더니 유효하더라. 네, 여기 유설을 삼두이는 임상경험리에서 무엇으로 치료하셨어요? 대장정격으로.
그러면 태열이 육의 제한자가 진액을 옹알하여 전도하지 못한 까닭이라고 할까? 설사문에 원래 대장취법이 없어서 치지자의 난급처가 되므로 복통문의 한사 입장을 인용하여 밝혀놓는다. 옹알이라는 단어는 끌어안고 가두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의 체액 그리고 장간막의 체 이것이 흡수가 되지 않고, 흡수는 누가 해? 수양명조 대장금경이, 림파틱 시스템이. 그런데 그걸 붙잡고 있다, 이게 붙잡고 있다. 그리고 조필영 선생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위내는 이미 물이 만원을 이루고 있다. 이게 옹알이에요. 옹알. 흡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져보니까 이하의 핵이 두드러지고, 사타구니에도 림프절 확대된 곳이 막 만져지고, 겨드랑이도 만져지고, 복진해 보니까 복부에도 우들우들 만져졌다, 이 말씀이에요. 복통문의 경험제. 한 남자가 처음에는 복통을 착하더니 혹 요통도 있으며 후에 풍단이 있어서 왼뺨이 온통 붉고 좌측 경황부 대장 분야의 결핵, 여기 결핵은 폐결핵, 그 결핵을 말하는 게 아니라 림프절이 확대된 것,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 결핵이 많으므로 대장 정격을 썼더니 병이 낫더라. 동시에 한 여자가 또한 차증이 있으나 다만 요통을 착하고 풍단이 있으므로 목을 진찰한 결과 상과 같은 치료법으로 유효하였다. 즉 대장 정격을 쓰신 이유는 항상 결핵을 보고 대장 정격임을 확인하셨다. 그러면 대장 정격을 쓰면, 그렇죠, 위내는 이미 물이 만원이라 그걸 거두어 준다. 옹알된 물을 흩어준다. 유설 대장 증후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몸의 현상이라면, 사암도인께서 보셨다면, 조필영 박사가 보았다면, 그러면 오늘날 서의사들도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 몸의 현상이라면. 한 논문을 찾아보았어요. 장간막 림프절염, 메센테릭 림파디나이티스라는 질환이 있는데, 장간막 림프절염은 복부 림프절의 염증입니다. 증상으로는 복부의 통증과 압통, 메스꺼움 및 설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암도인께서 만져보니까 이하의 핵이 림프절 확대된 게 만져져. 그러면 장간막 사이사이 이곳저곳에, 그곳에서도 면역을 담당하는 림프절이 부어있을 수 있겠다. 면역력이 항원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니 그것으로 인해 담음이 생기고, 위장관의 연동운동이 저체되니 습이 고이는구나 등등을 확인하신 거죠. 바이러스나 박테리아에 의한 감염은 일반적으로 장간막 림프절염을 유발합니다. 장간막 림프절염을 유발할 수 있는 감염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장염, 때때로 위독감이라고 한다. 덜 익힌 고기 등에서 발견되는 박테리아, 그리고 후천성 면역결핍증과 관련된 감염, 이건 문자 그대로 결핵으로 인해서. 그런데 중경사께서 입안하신 오룡사는 상한론 태양병 편에 수록되어 있어요. 독감과 같은, 인플루엔자와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바이러스 질환 때 종종 설사가 동반되는 것은 이것 때문이에요. 림프 면역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더더욱 담음이 고요. 복강내, 유설 대장증후, 장간막 림프절염. 또 다른 논문을 찾아보았습니다. 독감, 코비드19 등등의 초기에 장간막 선병증, 선자예요. 선병증으로 나타나는 중증 코비드19는 설사, 메스꺼움, 구토 및 복통을 포함한 위장 증상을 자주 나타냅니다. 중경사가 왜 오룡산증을 태양병 편에 수록해 놓으셨는가? 상한병이란 독감이에요. 감기,
인플루엔자 감염 등등이에요. 그런데 복창만 물이 고요. 복강 내에 물이 10,000원이야. 이럴 땐 호령산을 써 라고 말씀하셨고, 그런데 그러한 환자들, 즉 코비드19 감염으로 입맛이 없어, 소화도 안 돼. 그러니까 평유산을 합방하면 더 좋지 않을까? 라고 또 후학들이 생각해낸 것을 삼도인은 그것을 인용하여 위령산증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신상인지라 알 수 없는 방을 들여놓은 것은, 그렇죠, 삼도인의 글이 아니죠. 우리는 그렇게 추론해 보는 거예요. 경험리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장감막 선병증에서 이 그림 잘 봐주세요. 이건 실제 환자 그림이에요. 보이세요? 화살표. 여기 보이세요? 화살표. 여기 보이세요? 곡선 화살표. 17세 소년의 정맥 조영제를 사용한 복부 골반 CT의 축상 이미지. 여기에서 림프절 확대, 직선 화살표. 네, 림프절이 확대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보이세요? 곡선 화살표. 이 곡선은 지방 좌초, 여기 좌초라는 표현은 영문 표기로 스트랜딩이라고 하는데, 네이버 영어 사전에서 스트랜딩 동사, 보트, 고래, 물고기 등이 육지로 밀려와 다시 물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다, 꼼짝 못하게 하다 라는 뜻이 있어요. 스트랜딩이. 그러니까 여기 곡선 화살표 이 부분에는 장감막의 삼출성 물이 음이 새어 나온 거예요. 이걸 조필용 선생은 복부에는 이미 물이 10,000원이야. 복강 내에 물이 10,000원, 또 장감막의 담음이 10,000원, 스트랜딩, 좌초되어 있다. 삼도인은 그러니까 대장청격을 써. 장감막 또는 대장에, 복강에, 이렇게 복강의 림프줄이 확대되면 이하의 핵도 만져진다. 삼도인은 임상으로 그걸 확증하신 거예요. 정리해드립니다. 유설은 주증이 대장정격증이다. 만약에 이하의 핵이 감지가 안 되고 림프절 부종이 확인 안 되면 위정격을 쓴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제2증 폭설 함께 살펴봅니다.
의사들도 설복시킬 수 있는 사암침법 티칭 매뉴얼. 교재는 사암도인 침구 6개월. 제23장 설사문 중에서 지난 시간에 제1증 유설은 토론했고 제2증 폭설 함께 토론합니다. 폭설 견증을 먼저 보겠습니다. 하월에 물을 내쏘며 번갈, 뇨적, 면구, 즉 얼굴이 지저분한 것, 자한 등의 증을 호소하는 것이니 즉 폭설, 감이 향유산증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요법, 비가 상했는지라 소부 대도를 보하고 대돈 음벽을 사하러 비정격을 쓸지어다 라고 제시하셨어요. 그러면 키워드별로 분석을 해보십시다. 견증, 하월에 물을 내쏘며 여름에 물 또는 먹은 것을 토하고 번갈, 목이 바싹바싹 마르고 설사로 인한 체액 부족이겠죠. 뇨적, 소변이 붉다. 이것은 방광적혈이라고 하는데요. 내부 장기 시스템에 지금 염증이 있다는 얘기예요. 면구, 얼굴이 지저분하다, 얼굴이 초췌하다. 자한, 땀이 난다. 무시로 땀이 나는데 소개된 내용으로 볼 때 이것은 발열에 의한 자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폭설을 한의학에서는 폭사, 폭조, 폭박, 하주 등으로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물 같은 설사를 심하게 하는 병증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으로 보면 토사광난인 것 같기도 해요. 식중독에 의한 토사광난. 송나라 때 태의국의 진사문이라는 학자가 태평해민 화재국방이라는 책을 냈어요. 이 책에 수록된 감이 향유산증. 중국의 국가중의학관리국에 들어가서 감이 향유산증의 처방과 그리고 효능을 찾아보았어요. 주치료는 음서, 오한발열, 두통신중, 자한 혹은 무한, 복통, 토사, 흉환, 비민, 설대백리 그리고 맥은 부하다. 우리나라의 많은 동의학자들도 그렇고 여기 중국의 중의학관리국에서도 여름 감기에도 쓰고 또 여름 장마철 식중독에 의한 토사광난에도 쓴다. 그거 되어 있어요. 장마철 식중독 원인, 증상 및 치료법이라는 자료를 찾아보았어요. 여름 장마철은 환경의 습도와 습기로 인한 세균 증식에 이상적이며 이는 식중독을 증가시킨다. 전형적인 증상은 구토, 메스꺼움, 탈수 및 설사를 포함하며 복부 경련, 복통을 동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심전심으로 다 통하는 거예요. 동의학은. 폭설, 이러한 증을 내포하고 있다. 여름 장마철 식상, 식중독에 따른 토사광난이므로 급히 유통시켜주는 비정격을 적용한 것이다. 소부와 대도혈에는 N극을 부착하고 대동과 은백혈에는 S극을 부착하는데요. 그런데 소부, 그렇죠? 수, 솜구나 심화경의 화혈이에요. 대도, 족태음습 비토경의 화혈입니다. 그런데 식중독으로 발열, 오한 두통이 있는데 비정격을 놔? 그러실 수 있어요. 그런데요, 사암침법에서는 개개의 혈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부혈 하나만 딱 보한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그러면 없던 열이 몸에서 화끈화끈 납니까? 안 나요. 소부 대도를 보하고 대돈 음백을 보하면 비장 면역을 강화시켜 줍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비장은 우리 몸에서 혈액에 포함되어 있는 세균, 암세포, 박테리아를 포함해서 바이러스까지 걸러주는 필터링을 하는 최고로 큰 림프절이에요. 그 다음 거기서 못 걸러낸 거, 미처 못 걸러낸 건 간에서 걸러내죠. 비장은 우리 몸의 면역의 중심 역할을 합니다. 항염작용을 해요. 그래서 식중독으로 인한 것 비정격을 쓰면 신속히 항원을 제거하고 또 오염된 물질은 태음습으로 또 씻어냅니다. 여기 토사광난 식중독에 사암도인께서 비정격서라고 말씀하신 그 의미 이해되시죠? 그러면 세 번째 증, 습설. 이것은 이어지는 시간에. 이번 시간엔 제23장 설사문 중에서
습설 함께 토론해 봅니다. 먼저 견증을 보시겠습니다. 견증. 위토가 습을 수함으로 인해 몸이 무겁고 가슴이 더부룩하며 음식 맛이 없으나 입은 불갈하며 맥이 유세하고 물을 내쏘나 배는 아프지 않는 증이니라. 승양제습탕증이니 요법 위가 상했는지라. 양곡 해계를 보하고 임읍 함곡을 서하라. 위 정격을 제시하셨어요. 먼저 승양제습탕, 이것은 1336년 중국 금나라 때 이고라는 학자가 편찬한 종합의서 난실비장에 수록된 처방이에요. 이것을 방약하편에서는 이렇게 해설하고 있습니다. 기가 허하여 설사를 하고 음식 생각이 없고 곤곤무력한 것을 다스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요결견증에서는 위토가 습을 수함으로 인해서 생겼다 그랬는데, 여기에서 여러분, 위가 헌행하다, 허약하다, 기능이 약하다 하면 조건반사적으로 비위가 허약하네, 비위가 약하네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즉 위토, 비토가 다 제 기능을 못함으로 인해 생겼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한 사이트에서 자료를 빌려왔습니다. 설사의 정의와 병태 역학, 이 그림 잘 봐주세요. A, B, C, D, E 5개의 그림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장의 효과는 유체의 흡수이다. 이 그림 잘 봐주세요. 장관 내에, 즉 위장관 내에 습이 너무 많으면 이 습을 흡수하는 시스템이 즉각 발동이 돼요. 그런데 이 흡수하는 시스템이 손상을 입은 거예요. 두 번째, B, 삼투성 설사, 이것을 오스모틱이라고 합니다. 삼투압, 오스모틱 때문에 생기는 설사를 삼투성 설사라고 합니다. 장 내강의 용질 부하가 증가하면 유체 흡수가 감소하고 유체 분비가 증가한다. 장관 내에 유체가 증가하는 반면 분비도 또 증가한대요. 그런데 흡수는 감소되어 있대요. 이것을 삼투성 설사라고 한다. C, secretory diarrhea, 즉 분비성 설사가 있습니다. 소장 점막에서 체액과 전해질 이동을 조절하는 기준의 이상으로 인해 설사가 발생하기도 한다. D, motility. 우리 몸의 목구멍에서 똥구멍까지는 관으로 쭉 이어져 있죠. 중간에 꾸불꾸불 하지만, 그러나 목구멍에서 똥구멍까지는 밀어주는 운동 시스템으로 항상성이 유지되고 있어요. 그 운동력을 가리켜 모틸리티라고 하거든요. 그 모틸리티의 이상, 즉 운동성 설사, 이동 속도가 증가하면 흡수가 감소한다. 이 인플라메토리, 염증성 설사가 있어요. 식중독에 의해서, 바이러스에 의해서, 박테리아에 의해서. 일반적으로 세균 감염과 염증성인 장질환에서 나타나는 염증성 설사를 일컫는다. 그러면 여기에서 견증의 습설은 어디에 해당될까요? A는 정상적인 기전이니까 제외하고 B, C, D, E 중에서. 그렇죠. 삼투성 설사 그리고 분비성 설사로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폭설은, 이전 회차에서 토론한 폭설은, 그렇죠. 염증성 설사, 일반적으로 세균 감염과 염증성 장질환에서 나타나는 염증성 설사다. 이렇게 쫙쫙 우리 몸에 세균,
그리고 바이러스가 침투해서 장질환을 일으켜요. 먹은 음식이 잘못됐어요. 음식이 상했어요. 그러면 장 내에 머물게 되면 2배로 급증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10,000마리가 들어왔다고 가정하세요. 그러면 순간적으로 2만, 4만, 8만, 16만, 32만 이렇게 기하급수학적으로 증가하거든요. 그러니까 항염작용과 함께 빨리 쏟아내야죠. 빨리 쏟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폭설이에요. 빨리 쏟아내기 위한 조건반사적인 우리 몸의 면역작용이에요. 쫙쫙 싸는 거, 이 폭설을 비전격을 왜 썼는지 더더욱 이해되시죠? 습설 키워드별로 분석해 봅니다. 위토가 습을 수함으로써, 즉 이것은 삼투성 유체 또는 분비성 설사임을 알 수 있고, 이 불갈하며, 이것은 염증성이 아니다. 열이 별로 없어. 그리고 맥이 유세하다, 배는 아프지 않다, 헌행, 비염증성임을 더욱더 확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가 아프지 않는다 했는데 삼두인께서 요결에 쓰신 내용을 이렇게 과학적으로 분석하다 보면 삼두인께서는 아프지 않다고 하셨지만 헌행으로 배가 아플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 습설은 배가 살살 아픈 환자도 있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미루어 짐작할 수 있어야 돼요. 위토가 습을 수함으로 인해 몸이 무겁고 가슴이 더부룩하며 음식 맛이 없으나 입은 불가라며 맥이 유세하고 물을 내쏘나 배는 아프지 않는 증. 어떤 환자는 아플 수도 있다. 승양제습탕증. 양국 해계를 보하고 이무 밤곡을 사가라 위정격을 제시하셨는데, 위정격을 제시하신 뜻은 어디에 있을까? 삼두인은 단지 승양제습탕증만 보시고 말씀하셨을까요? 아니면 임상으로 무엇인가를 보셨을까요? 이 그림 잘 봐주세요. 우리 몸의 다이제스티브 시스템이에요. 동의학에서는, 특히 상한론에서는 다이제스티브 시스템에서 위, 밥통이 제일 크기 때문에 밥통 위를 들어서 위, 밥통 패밀리 해서 위가라고 합니다. 이 위가는 1. 바구스 너브, 미주신경. 2. 에피칼 스플래닉 너브. 여기 바구스 너브, 비장신경인데 맨 위에 정점에 있다 해서 정점 비장신경이 있어요. 이 그림 잘 봐주세요. 세 번째, Great Splenic Nerve, 대내장신경이 있고요. 셀리악 갱글리온, 셀리악 갱글리온, 복강신경절, 여기에 중환혈이 있습니다. 중환이 혈초예요. 그리고 스플래닉 너브, 스플래닉 너브는 비장신경이에요. 여기 SMG는 Superior Mesenteric Ganglion 해서 상부 장간막 신경절. 여기 보시면 SMN이 있죠. Superior Mesenteric Nerve, 상부 장간막 신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천골의 Sacral Nerve도 다이제스티브 시스템의 일원이에요. 여기에 중요한 신경, 어떤 신경인가 한번 찾아보세요. 미주신경에서 한 가지가 에피칼 스플래닉 너브, 정점 비장신경으로 비장과 바로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저 사람은 비는 좋은데 위가 약해, 이런 말이 있어요. 쟤는 위는 좋은데 비장이 약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말에 비위가 약하다. 왜 비자가 앞에 있어요? 네, 비장이 다이제스티브 시스템의 대장이에요. 위가 아니라. 위에 중환혈초, 셀리악 갱글리온이 총지휘는 하지만, 그러나 더욱더 중요한 신경은 에피칼 스플래닉 너브라고 하겠습니다. 요괴를 읽을 때 삼두인은 위토가 습을 수한다 했는데 확대 해석해야죠. 즉 위토, 비토가 다 제 기능 발휘를 못해서 그렇구나. 위토가 습을 수함으로
위가가 혼행에 빠졌다. 그것은 비토에게도 책임이 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우리가 음식을 먹게 되면 음식이라고 가정하시고 먹으면 즉각 미주신경은 에피칼 스플래닉 너브를 통해서 비장에게 다이제스티브 시스템을 지휘해 라고 합니다. 그러면 비장에서 머금고 있던 저장해 놓았던 피를 위초에 쏴줘요. 그러면 위체가 부풀죠. 열력이 생기죠. 그로 인해서 수축, 팽창, 수축, 팽창, 그 열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 열력이 충분하지 않으면 소화가 제대로 되질 않아. 그래서 위토가 약하다 하면 비토도 약하구나. 조건반사적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해부학, 복부 및 골반 채강신경절, 미국 국립보건원의 논문 데이터베이스에서 빌려온 자료. 복강신경절, 우리말로 중환혈천은 소화관과 복부 내장 조직의 신경 분포를 기능적으로 담당하는 자율신경계의 일부로 상복부에 위치한 신경 다발입니다. 복강신경절은 즉 우리말로 중환혈천은 소화관과 복부 내장 조직의 신경 분포를 기능적으로 담당하는 자율신경계의 일부로 상복부에 위치한 신경 다발입니다. 복강신경절은 소화관 전체의 분비 및 흡수뿐만 아니라 장의 운동성을 조종하는 통합센터 역할을 합니다. 비장에서 스플래닉 너브를 통해서 위에게 소화시킬 준비 돼 있지? 그런데요, 피가 아직 안 왔어요. 보내야지 하고 비장이 위체에 피를 쏴주면 중환혈이 이제 바톤 이어받아서 전체 다이제스티브 시스템의 흡수와 분비와 흡수를 조절한다. 장의 운동성을 조절한다. 앞서 그림에서 보셨듯 오스모틱, 즉 삼투성 설사, 분비성 설사, 그리고 장 내에 운동력이 너무 빨라. 너무 빠르면 아니 흡수보다 쏟아내는 게 더 많잖아. 그걸 다 누가 조절해요? 조경명조 위토경의 모혈인 중환혈초에 있는 복강신경절에서 지휘한다. 의과학적으로 증거가 됩니다. 중환혈, 조경명조 위토경의 모혈. 빌려온 걸 다시 읽어드릴게요. 소화 시스템과 부속 구조 모두에는 종종 눈에 띄지 않는 복잡한 신경 기반 구조가 있습니다. 복강신경절, 즉 중환혈천은 소화관과 복부 내장 조직의 신경 분포를 기능적으로 담당하는 자율신경계의 일부로 상복부에 위치한 신경 다발입니다. 복강신경절은 소화관 전체의 분비 및 흡수뿐만 아니라 장의 운동성을 조종하는 통합센터 역할을 합니다. 삼도인은 이걸 보신 거예요, 여러분. 위토가 숨을 수함으로 인해 몸이 무겁고 가슴이 더부룩하며 음식 맛이 없으나 입은 불갈하며 맥은 유세하고 물을 내쏘나 배는 아프지 않는 증, 그러나 살살 아플 수도 있다. 위가 상했는지라 양곡 해계를 보하고, 즉 우리는 N극면을 부착합니다. 3파의 1티 네오디듐 명규자석 NS를 구분해서 N극면에 닿도록, 임읍 함곡효는 S극면에 닿도록 부착하는데, 그렇죠, 스플래닉 너브와 그리고 실리악 갱글리언이 함께하는 작업이니까 비정격도 써줘야 됩니다. 대둔 음맥을 보하고 소부와 대도를 사하는 비정격, 위정격을 다 쓴다. 어느 증에? 습설, 즉 삼투성 설사, 분비성 설사, 게다가 장의 모틸리티, 위장관의 모틸리티가 너무 빨라. 스피드에 흡수력은 약하고 쏟아내는 건 강하지. 왜? 위체가 너무 헌행해서. 그래서 위정격, 비정격을 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네 번째 증, 열설 함께 토론합니다. 이것은 이어지는 시간에.
네 번째 증 열설 함께 토론해 봅니다. 견증을 보겠습니다. 열로 인하여 설사하는 것으로서 입이 마르고 찬 것을 좋아하며 변색이 황적하고 배에서 소리가 나며 한축 아프고 나면 한 번 설사하고 기증이 폭속하며 조점, 후중, 맥삭 등의 증을 호소하는 것이니 만병사령산 증이니라. 요법 심조인지라 소부 행간을 보하고 대돈소충을 사하라. 요법이 조금 난해합니다. 일단 견증을 분석해 보십시다. 키워드별로. 1. 열로 인하여 설하는 것으로서 열이 있다, 즉 발열, 장염을 말하는 거겠죠. 입이 마르고 찬 것을 좋아하며 번갈, 속에서 불 붙는 것 같아, 염증으로. 이때는 오열이 있어요. 발열 오한, 오한까지는 없어. 그러나 오열은 있다. 열기가 싫어. 속에서부터 밖으로 푹푹 찌는 듯한 열이기 때문에 변색이 황적하다. 그렇습니다. 설사를 하는데요, 먹은 게 그대로 나와. 그런데 어느 날 설사한 것을 보니까 설사똥에 취기가 있어. 열기가 느껴져. 보기만 해도 붉은 설사, 황색의 붉은 설사를 하는 것은 소화가 잘 된 설사예요. 열 때문에. 이것은 열결설사라고 합니다. 한축 아프고 나면 복통, 그리고 폭속, 폭설처럼 이렇게 쏟아내는 거예요. 왜? 속에 가지고 있을수록 세균이 기하급수학적으로 불어나니까 빨리 쏟아버려야지. 빨리. 그래서 폭속한다. 조점, 이것은 곱동 싸는 거예요. 곱도 묻어나와. 곱. 애기 키워보신 분 아시잖아요. 애기가 설사하는데 곱동이 나와 장염일 수가 있지요. 점조, 조점, 점액질 대변이다. 후중, 2급 후중이라는 말은 뭐냐면 똥을 쌌는데 변비든 황적의 설사든 돌아서면 똥끝이 타서 또 보게 되고, 보고 나서 돌아서면 뒤가 무치근하고 화끈거리고 똥끝이 타는 그러한 느낌 한 번쯤은 다 경험해 보셨죠? 그걸 2급 후중이라고 합니다. 맥이 삭하다? 이것은 열상의 맥이다. 만병사령산, 이것은 명대의 공정현이 만병회춘에 수록한 처방인데요. 열설로 배가 아프며 설사하고 뒤가 무직하며 대변에 피가 섞이고 소변량이 줄며 번갈이 나는 데 쓴다. 급성 소장염과 대장염으로 열이 나고 설사를 몹시 하는데 쓸 수 있다. 한의학대사전에 만병사령산증 해설. 삼두인께서 심조인지라 했으니까 심실인지라로 바꿀 수 있어요. 요법에 소부와 행간을 보하고 대돈과 소충을 사하라 그랬어요. 뭔가 이상해. 그렇죠? 심실인데 대돈소충을 사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소부 행간을 왜 보하라고 했을까? 간승격에서 소부와 행간을 사해요. 삼진법에서는 24개의 요법이 있어요. 정격 12개, 승격 12개. 그 24개의 요법 중에서 소부와 행간을 동시에 사용하는 요법은 딱 하나, 간승격에서예요. 간승격에서는 소부와 행간을 사합니다. 경거중봉을 보하고. 그러면 대돈소충을 사하는 것은 먼저 심정격은 대돈소충을 보하고 음곡소해를 사합니다. 심승격은 음곡소해를 보하고 신문태백을 사합니다. 그러니까 대돈소충을 동시에 쓰는 것은 심정격에 들어있는 요법이에요. 그런데 대돈과 소충을 사하라 했으니까 이것은 변형 심승격에서 심정격을 거꾸로 넣는 요법이 있잖아요. 뒤집어서 음곡소해를 보하고 대돈소충을 사하면 그러면 변형 심승격이지요. 그리고 간승격에서 소부행간을 사하라 했으니까 심조, 심실인지라. 그러면 소부행간을 사하는 것이 맞겠죠. 심정격에서 대돈소충을 보하는 것을 뒤집어서 대돈소충을 사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원래 요결에 기록되기로는 심조인지라 소부행간을 사하고 대돈소충을 사하라 이렇게 되어 있었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해 보는 거예요. 열설 심조인지라 소부행간을 보하고 대돈소충을 사하라, 이것을 이렇게 정정해 보십시다. 여러분, 오행의 상생상극작용에서 보면 간은 누구를 자식으로 두고 있죠? 그렇죠, 심장. 목생화잖아요. 그런데 지금 심이 헌행에 빠져 있어요. 그러면 간접적으로 간정격을 쓰면 심장의 연력이 증가하겠죠. 비유컨대 계속 장작을 떼서 심장이라는 그릇을 뜨끈뜨끈하게 해주는 거야. 그런데 심실, 심조라고 했으니까, 그렇죠, 간성격을 놓으면 간접적으로 심열이 조절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간성격에서 소부행간을 사하는 것을 가져오고, 그리고 심정격을 뒤집어서 대돈소충을 사했다. 원래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전사를 거듭해 오면서 요결이 필사본이 전해져 오다가 아마도 행간 소부 사자가 탈락돼서 후인들이 보자로 첨삭했을 수가 있어요. 이런 것까지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요결을 볼 때 전후 문맥을 보고 이것은 삼도인의 글이 아니네, 이런 것까지 분별할 수 있어야 요결을 제대로 이해한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열이 너무 지나치다. 위장관 시스템에 열이 너무 지나치다. 그래서 그 열을 먼저 꺼주지 않고는 안 되겠구나 라는 판단에서 심승격 변형요법과 간승격을 또 간접적으로 사용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하시는 게 맞습니다. 열설의 경우 오열이 너무 심해 대승기탕, 소승기탕, 조위승기탕 등등의 삼승기탕 찡일 때는 오열이 있어요. 해질물이 비면 열이 더 나. 그리고 조그만 열도 싫어. 속에서부터 열이 밖으로 그냥 훅 내뿜고 있으니까 소부행간사, 대돈소충사 해서 급히 열을 조절시켜 준 다음 그리고 비정격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 안에 염증도 제거되고 그리고 속이 편해져요. 설사도 멎고. 그러면 이번에는 다섯 번째 증, 기설, 기울로 인한 설사, 이것도 이어지는 시간에. 다섯 번째 증, 기설, 견증. 배가 울고 기가 왔다 갔다 하며 흉격이 비민하고 배가 갑작스럽게 아프다가 설사하면 조금 안정되며 조금 있다가 또 급즉 또 한 번 배가 아프고 기색불통하는 자도 있다. 그런데 이것은 중환이 정체하고 기가 류전하지 못하여 수곡이 불분한 소체한 증이니 대치량환 증이니라. 요법으로 폐가 상했는지라 태백태운을 보하고 소부호제를 사하라. 폐정격이 제시되어 있어요. 여러분, 위정격, 비정격 또는 대장정격 등등은 그렇구나, 다이제스티브 시스템에서 쓸 수 있겠구나. 또 열이 너무 심해? 그러면 일단 열은 꺼줘야 되잖아, 너무 심하니까. 그래서 간승격에서 일부, 심승격에서 일부 가져와서 일단 열은 꺼주고 다시 비정격을 쓴다. 그런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아니 폐 때문에 설사를 한대요. 폐 때문에. 먼저 여기에서 키워드를 찾아보세요. 배가 울고 기가 왔다 갔다 하며 흉격이 비민하고 흉격이. 그런데 이것은 중환이 정체해서 기가 류전 제대로 흐르지 못해서 생겼다 했어요. 이걸 키워드 삼아서 분석. 기설, 설사의 하나, 기울이 있으면서 설사하는 병증을 말한다. 기울에 식상을, 즉 식중독을 겸했거나 간울이 비에 영향을 주어 생긴다. 가슴이 더부룩하면서 답답하며 배가 끓으면서 아프다. 그러나 설사한 뒤에는 복통이 덜해진다. 성을 내거나 기분이 나쁘면 증상이 한결 더 심해진다. 설태는 얇다.
간기를 잘 통하게 하면서 설사를 멈추게 하는 방법으로 대칠향환을 쓴다. 네이버 지식백과 한의학대사전에서 빌려왔습니다. 기설 대칠향환증, 송래의 태평해민화재국방에 수록된 대칠향환, 위한비허, 식체불화, 불사음식, 혹비허사리, 구토설사. 화재국방에 보니까 위는 한하고 비는 허에서 생겼다 라고 말했어요. 습설과와 비슷해요. 그런데 삼도인은 폐전격증이야. 동의학사에서 폐전격증 설사가 있다 라고 말씀하신 분은 삼도인이 유일한 분입니다. 동의학의 어떤 기록을 봐도 폐 때문에, 폐전격을 써야 될 폐허 때문에 설사가 생긴다라는 것은 없어요. 삼도인만 보신 거야. 무엇인가 보신 거라고. 삼도인만 보셨다. 무엇을 보셨을까요? 왜 비정격, 위정격을 제시하신 게 아니라 폐정격을 제시하셨을까? 키워드 중환이 정제하고 폐의 상인지라 태백태운을 보하고 소보지를 사하라. 삼도인은요, 임상으로 확인한 폐정격증이에요. 임상으로 확인하신 것. 폐질환으로 소화불량과 설사가 발생할 수 있을까? 여러 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중증 급성호흡기 증후군 관련 설사, 폐질환과 장질환과의 관계, 낭포성 섬유증 등등은 폐질환이에요. 폐질환인데 이것 때문에 장에 염증이 파급될 수 있다. 삼도인은 거금 450여 년 전에 이걸 보신 거예요. 낭포성 섬유증은 폐 소화 시스템 및 기타 신체 기관에 심각한 손상을 일으키는 질환입니다. 사스는 주로 호흡기 문제였지만 설사는 여러 시리즈에서 일반적으로 보고되었으며 이번 기간 동안 38.4%에서 73%까지의 유병률을 보였습니다. 폐질환으로 소화불량과 설사가 발생할 수 있을까?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폐염증과 숨가쁨을 유발하는 질병입니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재발이 발생하면 폐조직에 염증이 생깁니다. 이 염증은 소화관까지 도달할 수 있습니다. 관련 증상, 가래 분비를 동반한 기침, 쌕쌕거리는 천명, 천식이 있고 폐렴, 기관지염과 같은 반복적인 폐감염, 만성 부비동 감염, 만성비염, 축농증, 신체활동 중 호흡곤란, 그리고 소화장애, 설사 또는 변비. 삼도인은 임상으로 이것을 확인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삼도인을 수행해서 환자들을 치료하고 있는데 어떤 환자가 왔어. 한 제자가 또르르 와서 하는 말, 스승님, 이 환자가요 설사를 너무 심하게 하는데 비정격을 써도 안 낫고요, 위정격을 써도 안 낫네요. 삼도인이 진맥도 하시고 복진, 맥진 다 해보신 다음에 문진하신 다음에 폐정격서. 그러니까 제자 중에 하나가, 아니 스승님 지금 설사하는데요, 그러니까 폐정격 쓰라니까. 폐정격을 쓰고 나서 환자가 속이 편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녁에 회의를 하는데 손을 번쩍 들면서 한 제자가, 스승님 한 수 가르쳐 주십시오. 어떻게 폐정격으로 저런 심한 설사가 나올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기전들을 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삼진법이 첨단 의학이에요, 여러분. 낭포성 섬유증의 증상에 보면 사라지지 않는 설사, 악취나는 변, 기름지고 부피가 큰 변, 그러니까 곱등이 묻어나오기도 하겠죠. 쌕쌕거림, 기침 및 때때로 피가 섞인 가래 등 만성 폐 증상이, 그리고 빈번한 폐감염, 폐렴으로도 발전할 수 있다. 그것으로 인해 설사가 생길 수 있다. 이것은 중환이 정체하고, 중환혈은 여기서 찾아보세요. CV12, 중환이 혈초, 조경명조 위토경의 모혈. 그런데 여기에다가 폐의 운행도를 올려봅시다.
수태음수 폐금경이 어디에서 기시합니까? 폐가 아니에요. 중한열, 중초에서 시작해서 밑으로 하행, 배꼽, 메센테릭 너브가 있는 그곳까지 내려갔다가 유턴해서 다시 올라가요. 흉순에서 다이아몬드 형태로 돌고 그리고 소장으로 이어지죠. 폐와 소장과 대장을 두루 얽어맵니다. 수태음수 폐금경이. 이것은 중환이 정체하고 기가 류전하지 못하여 수곡이 불분한 소지한증이니 폐가 상해 있는지라 태백태원을 보하고 소보지를 사하라 폐정격. 임상으로 확인하셨을 것이다. 폐가 상했다. 태백태원의 N극, 소부어제의 S극, 폐정격증 설사 있구나. 삼두이께서 말씀하신 이 기설, 이것은 폐 때문이다. 폐 감염이 위장관 시스템까지 확대됐구나. 그래서 원인 제공을 하는 폐를 다스린 것. 그러면 이번에는 냉설 함께 토론해 봅니다. 이어지는 시간에 보내드립니다. 삼두인 침구요결 제23장 설사문 마지막 증 냉설 함께 살펴봅니다. 냉설 견증을 보겠습니다. 한설이라기도 하는데 오한이 나고 몸이 무거우며 배가 더부룩하고 점 있는 것 같이 아프며 배가 끊어지는 것 같고 청백색의 불소화물을 사하고 맥이 침지한 것 부자 이중탕증이니 요법 간이 상했는지라 음곡 곡천을 보하고 경고 중봉을 사하라. 간정격증이 있어요. 설사에. 삼두인은 역시 임상으로 확인하신 거예요. 배가 냉하다 했어요. 비위가 지금 헌행한 거예요. 그런데 비정격 위정격이 아니고 간정격을 써라. 이것은 삼두인 침구요결 제23장 설사문 임상경험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무슨 증인지. 먼저 부자 이중탕증, 송나라 때 진원이라는 학자가 1174년에 편찬한 3인 극일 병원 논수 제2권에서 부자 이중탕증을 논했는데 생명의 문에 불이 약하여 생명의 문에 불이 약하여 즉 명문화쇠, 소음군화쇠 양이 따뜻하지 않아. 생명의 불꽃이 족성부나 신수경의 불꽃이 꺼져가니까 따뜻하질 않아. 양불온산 양이 따뜻하지 않고 흩어지며 음과 냉으로 인하여 음한 내생 즉 몸이 춥고 사지가 차가우며 고형 한지 냉이라 마음이 둔하다 정신이 아닥하다 정신위돈이라. 부자이중탕은 비장과 위의 양을 따뜻하게 하고 영양을 공급하고 신장의 양기를 따뜻하게 보충해주고 영양을 공급한다. 중국의 국가중의학관리국의 처방지침에서 빌려왔습니다. 만성설사, 여기에서 말하는 것, 몸이 차고 손발이 찬 노약자, 수면 중 눈이 노출되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다. 부자이중탕은. 그런데 삼두인은 간정격증이라 하셨어요. 말씀드렸듯 임상으로 확인하신 증이 간정격증 설사도 있구나. 이걸 확인하신 거예요. 사암설사 경험리에 보면 1. 한 부인이 산후 실섭으로 하루에 5, 6도씩 설사를 한 지가 근 수십 년에 기부수직하고 겨우 호정에 출입하더라. 음곡 곡천을 보았고 경고 중봉을 사하기 하루 만에 그치고 4, 5일 만에 완쾌하였다. 산후 실섭, 산후 출혈, 하혈, 혈액 응고 장애, 즉 임상으로 확인한 간정격증. 한 제자가 스승님, 한 부인이 설사를 수십 년째 하는데 어떻게 치료하면 좋을까요? 먹지도 못한대요. 그래, 무슨 요법을 썼느냐? 비정격 썼는데 안 낫네요.
또 한 제자가 그래서 위정격도 추구해 보았습니다. 그래도 안 낫네요. 가보자 해서 문진을 해보고 복진맥진하고 나서 간 정격 써봐. 그러니까 제자들이 또 아니 스승님 지금 이렇게 물설사 쫙쫙하고 그러는데 간 정격을 써요? 일단 써봐. 그리고 이제 저녁에 끝나고 또 회의를 하는데 내가 뭐라고 일렀더냐. 환자의 증을 정확히 살피려면 문진도 하고 복진, 맥진뿐만이 아니라 전후의 사정을 파악해야 그 환자의 증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지 않겠느냐. 피를 너무 많이 쏟아 몸이 냉해진 것이지 원래 냉한 환자가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셨어. 즉 피를 너무 쏟아서 냉해진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한 부인이 나이 35세에 여름에 해만, 즉 해산을 하고 당일에 하혈을 쉴 새 없이 하며 인내기 어려울 정도로 배가 아프고 눈이 컴컴해지는지라 삼음교를 보하였더니 지혈이 되고 좀 기동을 하다가 수일 후에 복통이 상충하며 설사가 무도하고 원기가 함하여 겨우 5, 6보를 행하는지라. 여기 무도라는 얘기는 없을 무자, 법도자, 이것은요 무시로라는 말이에요. 무시로 설사를 하고 피를 너무 많이 쏟은 거예요. 일단 삼음교를 딱 놓아서 임시로 지혈을 시켰는데 그런데 또 터지는 거지. 북루대하가 음곡 곡천을 보하고 경고 중봉을 사하였더니 식경의 병이 났더라. 하혈, 혈액응고장애, 이로 인한 헌행, 복냉의 원인이 피를 너무 많이 쏟아서 그리고 피가 멎질 않아. 그래서 복냉, 전신냉증인데 신정격을 넣은들 그게 해결됩니까? 비정격을 넣는들 해결됩니까? 위정격을 넣는들 해결되겠어요? 원인이 피를 자꾸 쏟고 있는 건데 피를 멈추지 않고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간정격을 쓰신 거죠. 임상으로 확인하신 거예요. 참고 이 그림 잘 봐주시면서 그림 1, 혈소판이 손상 부위로 유인되는 손상된 벽이 있는 손상된 혈관을 묘사한 다이어그램. 그림 2, 손상된 혈관벽에서 혈소판 플러그의 형성을 나타내는 다이어그램. 활성화된 혈소판은 더 많은 혈소판을 손상 부위로 유인하는 인자를 방출한다. 그림 3, 적혈구와 혈소판을 가두고 혈소판을 강화하여 혈전을 형성하는 피브린, 그물의 형성을 나타내는 다이어그램. 즉 무슨 말이냐면 상처가 났어요. 피가 나요. 그러면 첫째, 간에서 혈액 응고인자를 보내서 응고를 시켜요. 응고를 시키면 배인 부분 양쪽에서 본드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착 붙어요. 그 다음 그물망으로 짜깁기를 해서 손상된 부위를 복구시키죠. 이걸 누가 해요? 간이. 우리 여러 번 토론했잖아요. 간이 한다. 그런데 명문 화세 소음군화가 쇠약하다. 이것만 보면 신정격증이지만 하혈이 멎지 않으면 명문군화는 꺼진다. 그래서 옛날 옛적에는 우리 할머니들 세대 때만 해도 아이 낳으러 방에 들어갈 때 신발을 벗잖아요. 대도리에다가 신발을 가지런히 벗어놓고 들어가면서 여림은 9명 반은 내가 아이를 무사히 낳고 다시 나와서 저 신발을 신을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었대잖아요. 옛날에 왜 평균 수명이 낮았어요? 그것은요 유아 사망률이 높았고 그리고 산 후에 죽은 사람들이 또 많았어. 그러네. 산 후에 지혈이 안 돼서 그만 생명의 문에 불꽃이 꺼져가는 거야. 그래서 죽은 산모들도 많았단 말이에요. 삼도인은 이걸 보신 거죠. 즉 냉설에 무조건 간정격을 쓴다가 아니고 여기에서 말씀하신 이 냉설은 특히
경험리에서 강조하시는 것은 냉설에는 신정격을 쓸 수도 있어, 비정격을 쓸 수도 있고 위정격도 쓸 수 있어. 하지만 간정격증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느니 라는 걸 강조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복냉 때문에 설사가 있는데 그 경우에 쉼정격, 신정격, 비정격 또는 위정격을 쓸 수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방광승격을 적용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간정격증도 있구나 라는 것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여기 설사문 냉설에서 산후하혈, 하혈이라고 되어 있네. 이거 오타입니다. 산후하혈, 혈액응고장애, 헌행설사. 응고가 안 되는구나. 피를 너무 많이 쏟는구나. 그래서 간정격을. 물론 간부전 때문에 설사하는 것도 있어요. 급성 간부전의 증상은 무엇입니까? 급성 간부전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설사, 오른쪽 갈비뼈 바로 아래의 불편함, 피로, 식욕상실, 메스꺼움, 즉 하혈, 북루대야, 부인의 북루대야 아니더라도 간부전 때문에 설사할 수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역시 또 간정격을 적용하겠지만 여기에 냉설이라 하면 비정격증, 위정격증, 심정격증, 신정격증만 있는 것으로 사람들이 오해할까봐 문진에서 부인의 경우 피를 너무 많이 쏟고 나서 설사를 끊임없이 한다. 교통사고 환자가 피를 너무 많이 쏟았는데 설사한다. 그런 경우에는 일단 지혈부터 하고 나서 이것을 강조하신 거죠. 결론, 임신 중 위장 문제가 있습니까? 위장 문제는 임신 중 가장 흔한 불만 중 일부입니다. 일부 여성은 임신 후 발병하는 위장관 문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위장 문제는 위장관, 주로 식도, 위, 소장, 대장 및 직장에 영향을 미치지만 간, 담낭 및 췌장을 포함한 다른 소화기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일부 여성은 임신 전에 악화될 수 있고 임신 중에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만성 위장장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즉 여성의 경우 북루대야가 아니더라도 하혈이 아니더라도 임신 중에 설사를 너무 많이 하네, 또 해산 후에도 설사를 너무 많이 하네, 정상적으로 지혈됐는데도 그런 경우 혹시 임신 중에 소화장애가 있었는지를 확인해야지. 입덧이 너무너무 심했어요. 잘 먹지도 못하고. 그러면 임신 입덧 예방 차원에서도 간정격, 산후출혈, 설사가 멎질 않아 간정격. 오한이 나고, 이것은 발열 오한의 오한이 아니에요. 몸이 냉해서 피를 너무 많이 쏟아서 몸이 무거우며 배가 더부룩하고 점 있는 것 같이 아프며 배가 끊어지는 것 같이 아프고 청백색의 불소화물을 사하고 맥이 침지한 것, 간이 상했는지라 음곡 곡천을 보하고 경고중봉을 사하라 간정격. 임상으로 확인한 간정격증. 우리가 요교를 읽을 때 이렇게 분석할 줄 알아야 삼진법을 올바로 환자들에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삼진법을 올바로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의과학적으로 토론해보는 삼심 아카데미, 다음 시간에는 제22장 광란문, 토사 광란 하나만 생각하지 마세요. 광란, 급성 중독성 위염, 광란 전근 쥐나는증, 그리고 배가 막 뒤틀리는 증, 심흉만 토혈 장명, 네 번째 폭설 다시 나옵니다. 다섯 번째 두통 호흡 천명 등등이 제22장 광란문에서 여러 의과학적인 근거로 어떠한 병증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음 시간에 토론합니다.
시청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